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한비드 에듀케이션 대표 조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줌이 하나 안 좋게 맨날 저는 시커먼 이게 배경을 보고 해야 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우리 소리는 안 들리더라도 화면은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디베이트는 토론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재밌는 수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 줌으로 제가 먼저 만나 뵙고요.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나머지 이제 궁금한 거나 또 같이 저희가 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같이 따로 한번 만나 뵐게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오늘 받으실 교육은 디베이트라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거의 각 단계별로 7세, 6세, 5세, 그러니까 ABC 단계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아이들한테 수업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달 1호 교육에 대한 겁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알파 키즈를 위한 슬기로운 토론 생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알파 키즈가 뭘까? 알파 키즈는 2010년 이후에 아이패드 출시 이후에 탄생한 아이들이에요.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거의 장기와 같은 휴대폰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지금 불과 한 1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그걸 저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세대명으로 세대를 부를 때 그 세대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파 키즈 아이들, 지금 선생님들이 원에서 보육하고 교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이 아이들은 미디어나 영상 매체가 주는 자극은 굉장히 습득력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것이 있느냐? 쉽게 실증을 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그러니까 장기간에 아이들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버드에 대해서 한 연구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디어나 영상이 주는 자극은 아이들의 뇌를 가난하게 만드는 자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벽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점점점 잃어버린다가 아주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2022년에 10월에 교육과정이 다시 개편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과정이 조금 많이 자주 개편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기술적 발전과 진보가 일상화돼 있어요. 너무 빨라요, 속도가. 그러니까 그 이전의 교육 시스템과 내용 가지고는 지금 따라갈 수가 없다는 문제점을 국가에서 느껴서 교육부는 이미 작년부터 국민공청회뿐만이 아니고 각 과목별 교사들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에 개정교육 과정이 확정되는 게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큰 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잠깐 선생님, 소개할게요. 일단 제가 강의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하원을 못 하신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이 영상 보시기 전에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첫 번째 하나가 논술 서술형 평가가 확대됩니다. 이건 전, 초, 중, 고 다 공통입니다. 그러면 뭐냐? 쓰기를 잘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가가 큰 핵심입니다. 나의 생각과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논서술형 평가로 확대됨으로 해서 국어 시간이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 입학하는 국어 시간이 아이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화면에 강호동 얼굴 보여서 너무 놀랐어요. 국어 시간이 34시간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지금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문해력 자체가 굉장히 약화가 돼 있어요. 말을 잘 알아듣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역량을 더 강화해서 갈 수 있는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쨌든 디지털 소양이든 디지털 역량이든 이것조차도 문해력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또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두 개가 크게 추가되는 것이 이건 초, 중, 고 다 공통입니다.
민주 시민 교육하고 생태 전환 교육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한 내용은 아마 10월이나 11월쯤에 고시될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어쨌든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중점은 아이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강화를 해서 편차를 줄여내자. 왜? 미래에 무엇을 하면서 아이들이 살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미래 먹거리가 굉장한 고민이에요. 저희는 이미 그거를 생각하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디베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었고요. 그럼 자,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디베이트가 뭔가? 그건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그 디베이트라는 게 네.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디베이트요. 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이런 서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네. 토론이 아니고 네. 송식이고 청중도 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찬반을 가지고 토론함으로써 그 주제에 대해서 본인들뿐만 아니고 듣는 청중들까지 네. 정확하게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통일에 대해서 통일은 해야 한다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네. 보통은 다 자기 의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의견을 계속 곱씹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생각해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제를 디베이트로 할 경우에는 찬성 반대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제비뽑기나 동전 던지기로 주어진 입장을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통일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도 반대편 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역할극이구나. 그렇죠. 네.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적인 역할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지사지적인 막 그런. 자, 이 주제는 지금 저희가 방송에 나왔던 거라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다고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요거보다 우리 초등학교에서 했던 주제들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외모나 미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이돌 세대하고 뭐 맞물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화장을 많이 초등학생들도 실제적으로 하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생들의 화장이 문제가 되어서 모든 방송사에서 한 2, 3년 전에 뉴스화가 됐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수준에 비해서 값싼 화장품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연수를 다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초등학교에서 이미 이 디베이트 수업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저희가 가장 이슈화됐던 주제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일반 토론하고 디베이트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나는 내 생각에, 순수하게 자기 생각입니다. 나는 초등학생들이 화장을 해도 된다. 이런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초등학생들이 화장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오래 하실 거고, 아직 나는 초등학생들의 화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자, X는 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OX로 절대 풀지 마세요. 그러면 동시에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은 찬성, 어떤 선생님들은 반대하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내가 이해하고 있던 토론에서는 내가 정한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90% 이상의 토론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디베이트는 출발이 완전 달라요. 이제 어떤 주제가 나가든지 간에 우리가 내 생각하고 똑같은, 내 마음하고 똑같은 입장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입장도 배워보고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사전에 충분한 시간은 드립니다. 그래서 디베이트는 주제가 딱 정해져요.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누구 질문했을까요? 저희가 생각해보면서 내 생각을 근거를 들어서 입장, 청중이나 상대를 설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베이트는 논리적인 지식 스포츠이자 180도 진실 찾기라고 합니다. 180도 진실, 반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유아들 형태에서는 그림책이라는 매개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 디베이트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만 3세 아이들 꼬마아이가 했던 게 있어요. 선생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얘기를 한다면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소부안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학습받았냐면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많이 학습받고 생각을 주입받았던 세대랍니다. 그런데 디베이트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하고 책을 읽고 났더니 유진이라는 아이였어요.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똑같죠. 아, 유진아, 만 3세입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돼. 그랬더니 이 유진이가 아니야, 엄마. 배짱이 꿈이 가수일 수도 있잖아. 이게 새로운 생각이죠. 하나에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배워보는 훈련을 할 때 유아드 형태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 하나가 아이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 우리는 정답을 찾아보세요, 골라보세요, 맞춰보세요 수업이 아니에요. 정해진 정답이 없어요. 해답을 찾고 생각을 키워나가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교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로 인정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네? 자기 효능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존감이 쑥쑥 높아집니다. 경험을 하면서. 두 번째, 자신감이 커져요. 아이들이 처음에 생각을 얘기해봐. 아마 그 이전에 여타의 다른 수업에서도 똑같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서 수용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신뢰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자신감을 아이들을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디베이트에서 가장 많이 저희가 귀하게 치는 것은 말하기가 먼저가 아닌 듣기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수업을 하셨으면 목소리 큰 아이들 몇 명이 수업을 주도해 나가고 생각을 끌어갔다면 이 디베이트 수업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허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 아이가 목소리가 크다 하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자기 순서가 되지 않으면. 배려심을 키우게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경청, 듣기를 먼저 경험해보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뭐로 한다? 그림책으로 한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알고 계셨던 일반 독서 토론과 디베이트의 차이점입니다. 가만히 비교해 주시면 우리가 그 이전에는 그냥 책을 그냥 가볍게 읽죠. 읽고 스티커를 붙여보거나 뭐 맞춰보세요, 골라보세요 이러고 끝났다면 디베이트는 깊이 있게 이해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비판적 사고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작가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것이 아니고. 또 친구랑 내 생각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엄마나 아빠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걸 끊임없이 허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토론에서는 의견 대립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지. 없다 그러면 디베이트는 반드시 관점과 사고가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교사의 결정이 필요 없어요. 선생님의 설명도 필요 없으세요. 여기선 저희가 제안하는 질문을 하는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로서의 교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별로 토론의 형식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유아들 형태는 그것이 놀이화시켜서 역할놀이 형태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차이는 맨 마지막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이전의 책은 책을 읽고 그 책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이 주였다면 디베이트는 반드시 사회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주제를 포함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작가의 책이든 이 책이 유명한 수상작이든 간에 디베이트 주제가 나오지 않으면 그 책으로는 토론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이야기 나누기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베이트 주제가 반드시 가치 있는 주제이되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뤄본직한 경험할 수 있는 주제를 반드시 포함한다. 거기서 매개체 되는 것이 그림책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호등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는 토론법입니다. 오늘 해드릴 교육 내용 중에 하나고요. 선생님들 보셨다시피 찬성, 반대,
중립으로 나누는데 찬성은 초록색을 선택해요. 저희가 이게 팻말이 아이들한테 나갑니다. 캐릭터별로. 인당 다 나갈 거예요. 자, 찬성은 초록. 반대는 빨강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 내가 알쏭달쏭해. 친구 얘기 듣고 결정해 볼래요. 하면은 노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중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토론을 제일 처음에 접할 때 아주 손쉽고 아이들이 친숙해 볼 수 있는 토론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의회식 토론은 우리가 원이나 가정에서 지켜야 될 규칙인데 이거는 4세, 5세만 하는 겁니다. 만 3세는 의회식 없어요. 그 다음에 법정, 두마음. 그러면 딱 보셔도 이거는 검사, 법정은 검사, 변호사, 판사, 배심원 역할을 해보겠네. 두마음이 내 마음속에 천사, 보통 천사 악마 게임이라고는 하나, 유아들 형태에는 악마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아주 선입견들. 네, 천사랑 다른 마음인 마법사가 될 겁니다. 마법사예요. 그래서 역할놀이 형태가 있는데 오늘은 신호등만. 그래서 만 3세는 A단계는 신호등 두마음만 합니다. 토론할 때 책별로 다르게 가고요. 만 4세는 신호등 두마음 의회식만 합니다. 그 다음에 만 5세, 7세는 신호등 두마음 의회 법정 4가지 다 들어갈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호 교육만 해드릴게요. 자, 주차별 교육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 1회 수업을 기본으로 하나 이해하면 더 좋기는 해요. 간혹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2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반 나누시면 될 거예요. 4주 동안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제일 첫 번째 주를 저희가 스토리타임이라고 그래요. 스토리타임. 그림책을 먼저 딱 읽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림책과 처음 만나는 느낌을 아이들하고 경험해 보시면 돼요. 거기서 EWEH 질문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교사 지도서도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을 때 조금 있다가 제가 책을 읽는 형태부터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책을 재미있게 읽고 주어지는 활동을 하는 게 1주차입니다. 다음에 2주차. 아마 테라피 타임. 이게 아마 수업이 진행된 거는 처음이실 거예요. 근데 용어는 테라피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 그 다음에 또는 색채 테라피, 뮤직 테라피. 이것처럼 테라피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로와 치유를 경험해 보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림책은 너무나 좋은 것이 아이들이 선생님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내가 딱 그 입장이 되어보는 게 내가 딱 마음에 꽂히는 대상이 있어요. 이걸 동일화 과정이라 그럽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아이마다 그대로 뭐 한다? 자, 선생님 수용입니다. 우리는. 인정이 먼저가 아니고요. 공감도 먼저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왜냐면 수용의 제일 첫 번째는 달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냐, 내가 그 입장이 되다 보면은 그 책 속에 나오는 상황이나 주인공에 대해서 감정이 이입이 돼요. 내 감정이. 슬프면 같이 슬프고요. 걔가 화날 때는 나도 화난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이걸 감정이입이거든요. 그 감정을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표현해 볼 때 카타르시스, 감정 정화를 할게요. 그래서 2주차에는 아이들 마음을 읽어주기만 하셔도 돼요. 마음 읽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위로받았던 느낌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선생님 중요한 거는 왜는 없어요. 테라피 타임에서는. 네가 그러했구나 합니다. 왜 그렇게? 네가 왜 그런 마음이야는 절대 금기어예요. 왜라는 거는 인지의 단어이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읽어줄 때는 네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수용입니다. 3주차는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가 뭔가 네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른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 저거 아는데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걸 언어로 표현해보면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요즘 어휘력이 왜 부족하냐면 요즘은 정확한 의견 전달보다 쉬운 단어를 많이 선택하죠. 아마 선생님들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으실 텐데 단순화시킨다는 거예요. 좋아도 싫어도 아쉬워도 하는 게 뭐예요? 보통 대박 많이 쓰는 게. 당황해도 놀라도 헐 이거 단순화시키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감정을 표현해보고 언어와 사고를 연결시키는 활동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키워드 찾아읽기와 더블 버블맵이라는 활동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들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래서
1주, 2주, 3주 동안에 그림책 한 권을 읽고 친구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생각을 깨우쳐주는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디베이트 주제가 4주차에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구성은 거의 유사할 텐데 7세, 만 5세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앞에 개념은 똑같습니다. 활동 보시면 4주차가 자, 유아용 형태는 그림책 한 권입니다. 그리고 활동북이 나갈 거고요. 7세는 기자증이 나가요. 아이들 기자증이 따로 있어요. 별지 형태로 선생님들 나갈 거고요. 상장은 매월 다른 디자인 형태로 나갑니다. 이 상장은 5, 6, 7세 똑같이 다 나갈 겁니다. 그리고 팻말도 매월 다른 형태로 나갈 겁니다. 같은 신호등 토론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1호도 신호등이고요. 2호도 신호등인데 이 이미지 팻말이 달라질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걸 잘 활용을 해보세요. 하고 붙인 딱지 나가고요. 부모 가이드북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교사용 교수 자료가 따로 있어요. 선생님들용 큰 버블맵 뒤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일단 먼저 제가 7세 거를 붙여놨는데 5세 거 따로 있고 6세 거 따로 있어요. 버블맵 자료 있으시고요. 신호등 토론 주제판이 따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기 조금 이따 보시면 뭐 토론전 질문판도 따로 있고 영상이 있어요. 멀티. 토론을 하실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업에 대한 요약한 영상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나중에 안내해 드릴게요. 가입 방법하고 그리고 교사 지침서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4주차에 교사 지도서를 보셔도 되고 워크를 보셔도 위에 보이면 박스 색깔이 위에 1주는 약간 분홍색이고요. 2주는 하늘색, 3주는 약간 보라색을 띠죠. 4주는 코랄색 별로 이건 2주차에 같이 묶어서 하는 활동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책 읽는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책 읽는 방법에 대한 거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책은 달라지지만 방법 패턴 자체가 선생님들이 기존의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하셨냐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건 만 5세 7세입니다. 내 친구 제가 가려놨어요. 우리 대체로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이 제목부터 읽고 지은이 읽고 표지 읽고 그냥 바로 가시죠. 그것보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다 내 친구인데 나중에 제목을 미리 알려주지 마시고 여기 땡땡땡을 맞춰보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가 있어요? 라고 하셔도 되겠죠. 호기심을 유발하는 형태의 질문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림책과 만나는 단계라 그랬어요. 자, 그럴 때 항상 표지는 앞면 보여준 뒤로 똑같습니다. 우리 7세 동화책 그림책이 있기는. 전체 페이지를 반드시 한번 펼쳐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 얘들아 무엇이 보여? 지금 꼬마가 안고 있는 동물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먼저 만났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자, 저는 선생님들 그림책 읽어주실 때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물론 그게 나쁘고 잘못된 방법은 아닌데 마치 우리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어주시려고 노력하시죠.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집중력도가 약간 떨어졌네 하시면 그 중점 내용을 요약 형태로 가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 아주 오래전에 꼬마가 가셨는데 얘가 숲에서 놀고 있는데 뭐가 허다락 지나갔대요. 처음에 놀랐는데 자기는 우리 동네에서 용감한 꼬마 아가씨가 알려졌기 때문에 손에 가죽끈을 들고 있던 걸 던져서 뭔가를 잡았어요. 잡고 보니 걔가 뭐냐? 크라켄이었답니다. 집에 돌아온 애가 자기는 크라켄이 뭔지 몰라요.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크라켄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하늘도 날 수 있고 불을 뿜기도 하고 뭐든 잘 먹는데 특히 뭘 좋아하느냐? 쿠키를 제일 좋아했답니다. 쿠키를.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 나중에 활동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실 때도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지도서 보시고 간단하게 하셔도 괜찮은데 만일에 내가 그럴 시간도 없어요 하시면 그림책 옆에다가 지도서를 보시면 돼요. 그럼 왜냐하면 2주차 활동에 바로 책을 읽으면서 연결하고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가 가끔 꼬마 아가씨가 크라켄의 목에 걸려있는 가죽끈을 풀어주고는 둘이 뭐 했냐? 머리 밀어내기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항상 졌대요, 꼬마가. 그래도 재밌었대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크라켄이 특히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특히 어디를 좋아한다? 호수. 기억하십시오. 제가 묻는데 특히 호수를 좋아하는구나. 보시면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이제 집에 가자 하는데 얘가 더 놀고 싶었나 봐요. 크라켄이. 그랬더니 줄이 딱 놓치자마자 사라져 버렸어요. 같이 재밌게 놀다가 사라져요. 그런 뒤에 사흘 뒤나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사흘 뒤에 다시 크라켄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또 놀자 그래요. 그걸 머리 밀어내기 놀이 하고 갑니다. 크라켄하고 친구가 되는 과정에서 집이나 숲에서 노는 놀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제가 강조를 할 때, 왜 강조하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녁 때가 되면 집에 돌아와서 보세요. 크라켄 배를 한번 보세요. 너무나 배가 팡팡해. 배도 불고 눈이 펑펑 내리고 바람이 쌩쌩 불 때는 안 나가도 돼요. 편안하게 집에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봄이 오면 꽃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따사로운 봄 햇살과 바람이 불 때 산책을 하다가 또 크라켄이 갑자기 소리를 콱 내더니 이번에는 불을 뿜어서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크라켄 아무리 외쳤지만 얘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크라켄은 숲에서 혼자 산대요. 꼬마 아가씨가 가끔 만나러 가지만 돌아오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숲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끝납니다. 만일에 선생님들이 디베이트란 거를 모르셨다면 대체로 이런 그림책을 읽고 어떻게 활동하냐. 크라켄은 뭐하고 놀았더라? 뭘 좋아해? 크라켄은 왜 숲에 살아? 하고 끊는 형태입니다. 이걸 선생님 책을 읽고 하는 발문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책 내용에 국한된 발문을 저희가 대체적으로 배경 지식과 재생적 발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여주는 형태의 발문은 아니에요. 디베이트도 아까 3주차 보셨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반드시 추론과 확산적 발문이라는 영역을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주제가 하나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어떤 주제가 나오느냐? 작가는 숲에 사는 크라켄이 더 행복해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주제가 신호등 토론이 이겁니다. 자, 동물원에 사는 동물이 숲에 사는 동물보다 더 행복해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사는 동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초록으로 갈 거고요. 숲이 더 좋아요. 빨간 가요. 자, 우리가 찬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유아는 잘 모르겠어요. 알쏭달쏭은 노란색 갈 겁니다. 그거 구체적 진행하는 건 좀 이따 안내 드리고요. 자, 책을 읽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1주차는 아까 보셨죠? EWH 질문법으로 이 그림 책방을 책 읽으면서 같이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 7세는 기자증이 나갑니다. 인당.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반 아이들이 지금 한 22명 정도 된다고 전제할게. 예를 들면 그러면 11명 똑같이 나누세요. 그래서 한 팀 11명은 기자팀이 되고요. 한 팀은 꼬마 아가씨 팀이 돼요. 둘이 짝을 딱 마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직 아이들이 글자를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역할 하시면 돼요. 인터뷰하는 기자 역할 되는 팀 친구들한테 자, 우리 기자팀 친구들이 꼬마 아가씨 팀 친구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특별한 선생님이 항상 읽어줍니다. 질문 사항을 알려줄 거예요. 자, 크라켄을 어디서 잡았나요? 이렇게 하면 우리 기자팀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요? 크라켄을 어디서 잡았나요? 질문하겠죠. 자기 맞은편 짝한테. 그러면 아까 뭐 어디서 잡았더라 선생님 책을 보실 때 제가 강조했던 거 숲이에요. 그러면 나의 스티커를 떼서 기자한테 붙여주는 겁니다. 꼬마가시 역할 맞은 친구가. 그리고 자, 크라켄은 무엇을 가장 좋아했나요? 그러면 쿠키. 제가 강조했죠. 쿠키를 제일 좋아했대요. 크라켄과 무엇을 하고 놀았나요? 인터뷰하는 것처럼 머리 밀어내기 놀이요. 자, 크라켄은 어디를 좋아했어요? 호수. 자, 크라켄은 집보다 숲을 더 좋아해요. 이건 의견인데, 자, 선생님.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보는 활동이 기자놀이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디베이트에서는 명백한 사실은 디베이트 주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어요 하는 주제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런 거는 안 돼요. 주제가. 근데, 자, 박보검은 송중기보다 잘생겼다.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사실에 어기지 마시고 박보검 팬들 이건 의견입니다. 이런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특히 디지털 세대 아이들한테 이게 너무나 중요해지는 게 넘쳐나는 정보들이
가짜 정보들이 많거든요. 이걸 걸러내는 눈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책을 읽었어요. 그림 책방 읽으면서 질문했죠. 기자놀이 해요. 그럼 1주차 수업 끝나요. 스토리타임. 2주차 가볼게요. 선생님. 2주차 뭐라 그랬어요? 마음 읽기. 공통입니다. 5세, 6세, 7세 다 2주차는 테라피 아이들 마음을 읽어준다. 표현해 보는데 자 보시면 아까 놀다가 선생님 크라켄하고 꼬마가 놀았어요. 근데 갑자기 말도 없이 크라켄이 사라졌죠. 우리 친구들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요거 가지고 부모 교육을 한번 해봤어요. 테라피를.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는데 여기 왜냐? 이거는 선생님 아이들한테 그렇게만 제안하시면 돼요. 얘들아 우리 친구들도 친구하고 놀다가 말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어? 자 이렇게 갑자기 놀다가 사라진 크라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봐. 까먹지 합니다. 그래서 나는 크라켄의 행동은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같은 마음, 이게 스티커에 붙인 딱지가 있어. 마음표 붙여요. 그럼 나는 조금만 같아요 하면 하나, 좀 그래도 많이 같아요 하면 3개 이렇게 붙여보게 해요. 그런데 나는 크라켄 행동에 공감하지 않아요. 다른 마음이에요 하면 뭐 붙인다고요? 빨간색. 여기서 선생님 만일에 워크에다 붙이셔도 되고요. 제가 활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 지도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려요. 여기 저희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팻말이 있어요. 그럼 나는 크라켄 행동에 공감해. 자기도 그래 놀다가 사라질 수도 있지 하고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 여기 마음 붙인 딱지를 얘한테 붙여주셔도 돼요. 팻말에다가. 자기 팻말. 빈당 다 가니까. 그래도 나는 말없이 사라지는 건 조금 그래요. 달라요. 하면 얘한테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중요합니다. 왜가 아니에요, 선생님. 아이들 일단 마음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 반 아이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요걸 두고 같은 마음을 붙이면 아이들 이름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연이는 같은 마음이었네.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선생님 반에는 이미 말을 정말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 너무 소극적이에요. 소심해요. 부끄러움도 많아요. 그런 애들은 말을 언어로 표현하기 불편해 하지만 이렇게 교구나 팻말을 써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얼마든지 해요. 그럼 그런 아이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지수는 되게 애가 소심한 애예요, 애가. 그래서 얘는 말은 잘 안 하는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 딱 붙였다 볼게요. 자기는 아무리 그래도 친구가 놀다 사라지면 별로예요. 그러면 지수는 다른 마음이었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알아줬어요. 마음 읽기입니다. 테라피 타임에서는 똑같습니다. 5, 6, 7세 교사의 역할은 마음 안내자예요. 너는 이런 마음이었네만 해주셔도 아이들이 뭐예요? 편안해하고 안정감을 느껴요. 이해하셨죠? 요들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 1주차에. 자, 처음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2주차에는 선생님 테라피 타임 할 때 이렇게 하세요. 표현은 다 했는데 아직 부끄러움 많으면 혹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 볼 친구 있어요? 만 하셔도 돼요. 2주차. 그러면 얘기해보고 싶은 아이들은 얘기를 할 거고 부끄러워서 여기만 표현해보고 싶은 아이들은 여기만 하겠죠. 그대로 두시고 친구 얘기 잘 들었더니 1도의 변화입니다. 조금만 변해주세요. 내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마음은 바뀐 거지. 그러면 처음에는 같은 마음이지만 1만 같았어요. 그런데 친구 마음 얘기를 들었더니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 바뀐 숫자만큼 온도계에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느낌과 소감만 얘기해도 돼요. 어떤 친구는 처음에 나는 같은 마음이었는데 친구 얘기 들었더니 다른 마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대로 인정입니다. 마음만 읽어줘요. 중점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선생님 테라피를 할 때는 너는 왜 같은 마음이야? 너는 왜 다른 마음이야? 절대 안 돼요. 왜는 아니에요. 왜는 인지의 영역이지 마음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마음 안내다. 지수는 그런 마음이었네. 나연이는 이런 마음이었구나. 효도는 마음이 바뀌었네. 또는 모건이는 마음이 안 바뀌었네. 읽어주시기만 해도 선생님에 대해 신뢰감과 자기 마음의 결정에 대한 안정감을 느껴요. 여기서 끝내시면 돼요. 자, 3주차 갈게요. 테라피, 메타인지.
교수 자료가 있습니다. 교사용. 이게 보시면 선생님 키워드를 찾아 읽어요. 저희가 키워드 제한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교수용 자료, 버블맵 이것도 5, 6, 7세 다 있어요. 크게 나갈 겁니다. 여기 이거를 교실에 붙여 놓으세요. 왜냐 그러면 저희 수업에서는 쓰기는 많이 없어요. 근데 나는 꼭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면 뭐 또 하반기에 하시되 우리 아이가 쓰지는 않지만 생각을 자꾸 우리가 언어화 시키는 것이 아직 상반기에는 굉장히 교육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다고 비워가면 또 어머니들 생각에 얘들이 수업을 했나 안 했나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은 이 질문 하나를 아이들한테 해서 우리 반 전체 아이들이 나온 생각을 여기 키워드만 딱 적어주시면 돼요. 아마 선생님 딱 봤을 때 이게 마인드맵하고 비슷하네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자, 마인드맵은 하나의 키워드에 생각이 한쪽으로만 갈 수도 있어요. 약간의 편향성에 치우칠 수 있지만 더블 버블 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주제의 입장을 똑같은 가치를 두고 비교해보고 대비해봅니다. 그래서 양쪽은 차이점을 묻는 질문을 저희가 해놨고요. 자, 중간의 입장은 키워드를 통해서 공통점을 묻습니다. 이 교수형 자료 다 따로 있습니다. 단단히 다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은 꼬마 쪽이죠. 예, 꼬마는 언제 행복할까? 이렇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맛있는 거 먹을 때요. 어떤 친구는 뛰어놀 때요. 그러면 그걸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꼬마가 좋아하는 건 뭘까? 생각이 다르겠죠. 저희 가만히 보시면 선생님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걸 확산해서 가기 때문에 상상력과 창의력 또 비판적 사고력을 더불어 키울 수 있는 발문의 형태와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옆쪽은 뭘까요? 크라켄은 언제 행복할까? 여기는 꼬마 아가씨 입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크라켄이 입장이 돼요. 그 두 가지 주제를 대비해보고 비교해본다. 그것이 더블 버블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까요? 크라켄이 좋아하는 건 뭘까? 그러면 자, 우리 중간 공통점은 나의 입장으로 확산 추론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크라켄과 꼬마가 함께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질문하시면 아이들 생각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정답이 저희가 닫힌 형태의 질문 아닙니다. 행복은 무슨 색이라고 생각할까? 선생님들도 생각할 때 행복은 무슨 색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르겠죠? 이 수업을 한번 했더니 저희가 어떤 어머님 그래요. 어떤 어머님은 핑크색이 자기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핑크색, 행복할 때 느끼는 색이 어떤 분은 하늘색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노란색, 하얀색 다양합니다. 이것처럼 만일에 행복은 무슨 색이야 하면 우리 반 아이들 색이 지원이 무슨 색 이렇게는 적을 수 없잖아요. 대표적인 색깔이 나올 거예요. 나는 행복이 분홍색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이름을 옆에 분홍색 해놓고 직접 적어주고 파란색은 누구 적어주고 하면 그것만 딱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으셔서 퀴즈노트 올려놓으시면 우리 반 아이들 이렇게 수업했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적게 하실 필요도 없고 인단 선생님은 애쓸 필요도 없고 이게 아이들하고 다 연계되니까 여기서 각 보시면 가끔 붙임딱지를 붙여서 표현해야 될 활동도 있어요. 여기 버블맵에 특히 옷에는 쓰기가 전혀 안 되니까 붙임딱지가 갈 때는 붙여보고 선생님은 적어보시고 아이들은 자기 거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자 토론전 질문도 있죠. 보시면 이거 아이들한테는 워크 형태 4개가 딱딱 나가는데 디베이트를 하려면 선생님 주제만큼 중요한 게 바로 토론전 생각하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제 하나가 나오려면 4단계 발문의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거기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추론과 확산적 발문이 저희가 다 실려 있습니다. 이거를 외부로 빼놨죠. 이거는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영상도 있긴 해요. 멀티가. 근데 영상을 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질문의 판을 활용해서 수업하시는 게 시간도 훨씬 절약이 되고 좋아요. 근데 난 그래도 영상이 처음 한번 도움 받을래요 하시면서 쓰셔도 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선생님들 교습판을 넓게 뺐냐? 아이들 토론전 질문에 나온 얘기를 간단하게 우리 반 아이들이 생각을 적어 놓으세요. 나도 아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없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희는 적기 쓰기 수 많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비워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이런 상호작용하고 얘기했어요를 딱 적어놔서 찍어서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주차 일이 되면 사고를 키워놨죠. 그러고 난데 옆에는 그냥 말하기 같이 외쳐보는 거. 왜? 토론을 할 때 꼭 지켜야 될 3가지 약속이 있어요. 5, 6, 7세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꼭 우리가 큰 소리를 외쳐보면 자, 언어는 사고를 변화시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약속, 경청의 약속이에요. 친구가 이야기할 땐 잘 듣는 거야. 두 번째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누구예요? 순서대로 기다려야 돼요. 예, 내가 말하고 싶다 해서 목소리 큰 아이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다른 친구와 얘기할 땐 기다리고 들어주세요. 세 번째, 이유는 한 가지씩. 한 아이가 시간을 너무 독점하지 않게 공평성의 원칙입니다. 처음에 한 가지 얘기하고 또 생각이 더 있으면 나중에 선생님 더 얘기해 보세요 하면 그때 얘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난 뒤에 3주차는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1주 스토리, 2주 테라피, 3주 메타인지를 통해서 생각해오면 마지막 4주차에 뭘 하느냐 디베이트를 하는 겁니다. 자, 저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동물원에 사는 작가는 숲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했지만 우리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얘들아, 생각은 다를 수 있어. 항상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동물원에 사는 동물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초록 신호등. 아니요. 나는 숲에 사는 게 더 행복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빨간색. 알쏭달쏭해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친구들은 노란색 신호등으로 이동해 보세요. 해요. 그때 선생님 주제 요거 있죠. 팻말이 있죠. 팻말 걷어 놓으세요. 우리 반 아이도 있고. 저는 이게 대변단 인당 주는 걸 좋아하는데 번잡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20개면 요것도 20개 나올 거고 요것도 20개고 요것도 20개 나오겠죠. 왜 걷어 놓으냐고 하냐면 찬성으로 몇 명 갈지 반대로 몇 명 갈지 중립으로 몇 명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똑같습니다. 5, 6, 7세. 그냥 걷어 놓으세요. 그래서 만약 우리 반이 한 25명인데 찬성에 10명 가고 반대 13명 가고 나머지 중립 같다. 그럼 그만큼만 걷어 놓은 거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조금 이따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진행을 하고 난 뒤에 토론하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바뀌었는지 가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했을 때 나왔던 아이들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선생님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서정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동물원 숲 중에서 어느 쪽? 대체적으로 어른들하고 하면 좀 비슷하기도 하는데 비율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어른들은 좀 숲이 많기는 해요. 비율적으로 제가 해봤을 때. 근데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아이들하고 할 때는. 우리 반 아이들 예를 들어서 모두 찬성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드물지만. 그래도 선생님 개입하지 마세요. 22명이 설사 다 갔더라도. 왜냐면 순수하게 아이들은 자신의 결정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니 왜 우리 반은 반대 안 나왔지 하는 순간 뭐예요? 교실에서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싶은 존재죠. 그럼 우리 선생님은 반대를 좋아하나 봐.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이 먼저 가시면 안 돼요. 와! 그때 이렇게 하신 거. 만약에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찬성을 갖다든지 모두 반대를 갖던 나누어졌던 간에 일단 제일 첫 번째 스스로 결정한 점을 꼭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우와! 우리 반 친구들이 정말 결정을 너무 잘해줬어. 예를 들어서 푸른반 친구가 결정했어요. 우리 푸른반 친구들은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너무 잘해줬어. 멋진 결정이에요. 자, 여기서 선생님 디베이트 수업에 금기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소리는 절대 안 돼. 우리는 맞다 틀리다 수업 아니에요. 멋진 결정이었어. 일단 그러고 난 뒤에 얘기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얘를 지금 전부 초등학생 됐어요. 7살 때 했기 때문에 지금 한 5, 6학년 다 됐거든요. 어떤 친구가 뭐냐면 자기는 동물원이 좋아요 라고 선택한 친구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예요. 덩치가 너무 컸거든요. 선생님 나는 자기는 동물원에 너무 사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하더니 밤 말고도 선생님 정해진 시간에 간식까지 꼬박꼬박 줘서 자기는 동물원이 너무 좋대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수용합니다, 선생님.
미러링. 와, 간식까지 줘서 너무 좋다 그랬네. 상호작용이죠. 이 상호작용 교사가 해야죠. 두 번째 또 뭐라 그랬냐면 수의사 선생님이 있대. 그래, 수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세 번째, 이 아이는 여자아이였거든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인데 목소리는 한큼 하긴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 이야기는 저도 정말 좋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토론은 아이들이 월등히 났습니다. 어른들 생각하면 재미는 없는데 아이들이 반짝반짝이 진짜 만 3세 아이들은 이뻐질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이 아이는 선생님 나는 친구들이 자기를 보러 동물원에 와서 너무 행복하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멋진 생각이야. 선생님들 또한 해보시면 나도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타인의 입장과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반짝반짝반짝 켜지는 겁니다. 달라져요. 내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기서 조금 내성적이고 아이들 말 일단 잘 못하면 그대로 결정한 거지. 지원이는 조금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하겠어? 그럼 나중에 얘기해보자. 근데 스스로 결정한 거는 정말 잘해줬어. 칭찬 넘어가셔도 돼요. 첫 토론은. 나머지 팁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난 뒤에 찬성 먼저 들었죠. 그 다음 반대를 듣습니다. 자, 저는 숲에 사는 친구가 더 행복해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 빨간색 신호등 친구들 얘기 들어볼게요. 다 같이 외쳐요. 선생님 한번 선창하시고 네, 저는 숲에 사는 동물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얘 입장을 먼저 정하니까.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해서 하는데 이거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아이들의 언어적 표현이 확실히 창의적입니다. 저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나는 창살이 없어서 숲이 좋대요. 멋진 생각이지 않아요? 크라켄을 다 읽고 했던 학생. 두 번째 친구는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자기는 숲이 너무 좋대요. 또 어떤 친구가 뭐냐면 크라켄을 보시면 엄마 아빠 얘기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숲에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는 숲이 좋대요. 멋진 생각이야. 그냥 상호작용 들으시대요. 그러고 난 뒤에 묻습니다. 중립이 뭘까요? 처음에 알쏭달쏭해요. 잘 모르겠어요. 중립 가라 그러면 선생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 아이들, 이 디베이트는 원래 저희가 외국의 선진국 교육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처음에 중립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내가 잘못했나? 우리 반 아이들 아직 토론이 못한가?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 나름의 뭐 했어요? 정답을 찾아보세요, 골라보세요, 맞춰보세요 수업에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하다못해 요즘은 태어나면 8개월 정도 그 이전부터 문화센터부터 등록을 하죠. 거기 나름의 정답 찾는 교육이 이미 익숙해요. 근데 이 수업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정답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 마음껏 얘기해보세요 하니까 자기가 틀릴까봐 중립합니다. 근데 이제 맞다 길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거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면 바뀌어요. 처음부터 내가 중립 우리 반 아이들 중립 많이 나와서 우리 반은 좀 못하나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너무 많이 했구나 하고 알아서 차려주시면 돼요. 근데 딱 이렇게만 가시면 돼요. 초록이랑 빨간색 신호등 다 끝나고 노랑이한테 이 노란색 신호등 친구들 중에서 내가 찬성 초록색 신호등이랑 반대 빨간색 신호등 친구 얘기 들었더니 마음이 바뀐 친구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네!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쪽으로 이동해보자. 이동만 먼저 합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동시에 이동하여 그러면 중립이 한 6명 됐다 볼게요. 한 명은 동물원이 좋다고 초록 갈 수도 있고 나머지 5명은 빨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인원수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딱 이동시켜 놓고 자신의 생각, 어떤 생각이 마음이 움직였는지 아이들한테 얘기하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키포인트. 안 바뀐 친구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 나왔거든요. 이 아이는 제가 이름도 기억해 못 읽는 게 벌써 저희가 7, 8년 전인데 민찬이라는 아이입니다. 민찬이는 거기 보면 저희가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이 뭘까 했더니 이 아이는 굉장히 원숭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의 담임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반이 이동을 했는데 민찬이만 안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민찬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네? 그럼 민찬이는 왜 바뀌지 않았을까? 이때는 왜라고 물으셔도 되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이거부터 너무 왜 하지 마세요. 애들은 왜라고 하는 순간 딱 그래요.
선생님 이동해보세요 해서 나는 이동했는데 갑자기 너는 왜 찬성이야? 너는 왜 빨강이 반대야? 이러시면 그 순간 공포스러워해요. 내가 뭘 또 잘못했나? 선생님이 움직이라 해놓고서 자꾸 왜 물어요? 근데 이게 결정했으면 어떤 점이 좋아서라고 물으셔야지 왜를 바로 묻지는 마세요. 그랬더니 이민찬이가 선생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동물원에 사는 원숭이나 숲에 사는 원숭이보다 자기는 일본에 사는 원숭이가 더 행복할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중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인정하시면 돼요. 멋진 생각이죠. 저희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빵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생각 못한 거. 이게 수업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아이들은 이미 친구 생각을 들었어요. 내 생각도 결정했고요. 마음이 바뀌면 이동해도 돼요. 이 수업 하나에 선생님 뭐 설명하셨어요? 안내는 해주셔야 되지만 선생님 이런 생각이야 금기어입니다.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하냐. 자, 처음 하고 우리가 앞에 테라피에서도 내가 처음 마음하고 친구 마음 얘기 들었더니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 온도를 붙여보세요 했죠. 여기도 있어요. 불안하고 났더니 생각이 이쁘게 변해요. 거창한 변화가 아닌 조금만 변해도 돼요.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혹시 달라진 친구가 있다. 요거 붙임딱지 있거든요, 선생님. 붙임딱지에 워크 붙여보셔도 돼요. 달라진 만큼 화살표를 붙여봐요. 내가 처음에는 초록 찬성했는데 나는 이거 빨간 쪽으로 요만큼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바뀐 만큼 많이 바뀌면 더 각도 많고 아닌데 그대로인데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 와, 이 친구들 어떤 생각이었는지 소감 나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요건 4주차에 하는 거예요. 상장이 나간다 그랬죠. 인당 개별 상장 다 나갈 겁니다. 상을 주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주는 상 아니에요. 제가 토론할 때 이렇게 마주보죠. 나중에 보면 그러면 여기 찬성팀에 앉은 친구들 어차피 이동하니까 내 맞은편에 있는 짝한테 칭찬하면서 상을 주는데 내 얘기를 경청상 지도서 보면 제가 디테일하게 됐어요. 친구야 내 얘기를 잘 들어줘서 고마워 하면서 나의 스티커 상장 스티커를 떼서 친구 상장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 예, 스티커가 다 돼 있어요 이거는. 그죠? 색깔 아이들 글자를 모르니까 색깔별로 구분해 놨습니다. 경청상은 분홍, 배려상은 그린색, 그 다음에 소통상은 파랑인가 이렇게 색깔별로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칭찬해 주면서. 그러고 나면 이제 반대쪽 친구들한테 팀 동시에 둘이 앉아서 아니야 순서를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자기가 주고 싶은 장을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러면 한 달 과정이 끝이 난다고 보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신호등 토론 영상을 하나 실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저희 수업한 영상은 만 3세 아이들 수업했어요. 그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난 장난감은 고쳐서 가지고 놀아야 될까요? 버려도 될까요? 근데 우리 이제 신호등 갈 때 주제는 조금 다르지만 이 선생님이 멀티를 잘 쓰고 하셨거든요. 멀티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멀티 쓴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 텐데 그럼 저희가 여기 보시면 선생님 아까 실제는 동물원에 사는 동물이 숲에 사는 동물보다 더 행복해요가 신호등 토론 주제라 그랬죠. 요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토론전 질문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멀티 있거든요. 이 멀티는 5, 6, 7세 다 질문이 다 있습니다. 멀티. 이제 약간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 내 이름은 키리 모야예요. 지금부터 디베이트 수업을 할 거예요. 친구들의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해 주세요. 정답은 없어요. 우리 친구들 내 친구 크라켄 동화 기억나지요? 동물원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나요? 자, 여기서 중점이 만약에 멀티를 쓰시면 얘처럼 지금 동물원에는 어떤 동물이 있나요? 하시면 얘 혼자 계속 질문하기 두시면 안 돼요. 스탑을 하셔야죠. 아이들 생각은 들어봐야 되니까. 그 뭐이들은 기린, 코끼리, 아까처럼 원숭이, 호랑이 자기 좋아하는 동물이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 만일에 이거를 영상 안 쓰시고 여기서 쓰면 우리 반 아이들이 탁탁 얘기한 거 적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또 플레이 하셔야겠죠, 선생님들이. 이런 동물들은 원래 어디서 살고 있었나요? 원래 어디서 살았어요? 동물원의 동물들이 크라켄처럼 자, 그러면 정글숲 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클릭하면 동물원의 동물들이 크라켄처럼 원래 살던 거. 크라켄이 원래 어디서 살았어요? 숲이었어요. 돌아가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 좋은 점은 생각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우리 반 아이들 생각을 적으시라는 겁니다. 뭐 엄마도 있어요. 다른 친구도 볼 수 있어요. 뭐 자유로워요 등등. 문장을 다 적지 말고 핵심적인 키워드만 딱딱 적으세요. 그리고 또 플레이하시면 동물원에서 살면 좋은 점도 있어요. 이게 발문을 단계를 4단계를 추론 확산까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3주차에 요거를 쓰셔도 되고 요거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추천은 이겁니다. 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플레이 할 수 있는 4주차에 쓸 수 있는 영상을 보시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여기 3주. 동물원에서 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오늘은 동물원에 사는 동물이 숲에 사는 동물보다 더 행복해요 라는 주제로 신호등 토론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각이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안녕, 나는 초록이야. 우리 친구들 중에서 동물원에 사는 동물이 숲에 사는 동물보다 더 행복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찬성인 나에게로 와줄래? 입니다. 안녕 얘들아. 난 초록이 친구 빨강이야. 숲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반대팀인 나에게로 오면 돼. 반가워 친구들아. 나는 노랑이야.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알쏭달쏭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나에게 와주면 돼. 자, 토론 노래를 부르고 이동해 보세요. 토론을 할 때는 지켜야 할 3가지 약속이 있어요. 키디 모야와 약속해 보아요. 첫 번째 약속. 그렇죠. 여기 조금 더 되거든요. 이런 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만 3세 아이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리는 주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고장이 났어요. 고치고 가지고 놀아야 될까요? 버려도 될까요? 이게 원래 선생님이 이제 만 3세 선생님이 수업하셨는데 전체 수업 영상이 한 17분, 18분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포인트만 보여드린다고 편집했어요. 전체 영상은 저희 그 회원 가입하시면 로그인 하셔서 다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올려놨거든요. 일단 제가 딱 포인트만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보십시오. 안녕 얘들아. 다시 만나서 반가워. 오늘은 신호등 토론 수업을 할 거예요. 친구들의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누굴까 동화 기억나지요? 네! 기억나죠? 오래되어 낡거나 고장난 장난감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오래되어 낡거나 고장난 장난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 못 사고 그다음에 꽃부터 막을 고무대 내놓으면 하늘에 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쳐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있으면 이야기해 볼까요? 지혜반 친구들 혹시 집에서 고쳐서 놀이하는 장난감이 있나요? 네, 있어요. 있죠? 저는 규리는 있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침대를 잘 꾸려놨으다가 소파 들어서 붙였어요. 아, 그렇게 고쳐서 이렇게 들어서 아빠가 그리고 고장난 장난감은 고쳐서 가지고 놀아야 해요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기로 해요. 자, 오늘의 주제는 고장난 장난감은 고쳐서 가지고 놀아야 해요라는 주제로 토론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알겠죠? 안녕, 나는 찬성팀 초록이야. 우리 친구들 중에서 고장난 장난감은 고쳐서 가지고 놀아야 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찬성인 나에게 와줄래? 찬성 초록이는 뭐래요? 고장난 장난감은 고쳐서 가지고 놀아야 해요 라고 생각하면 무슨 초록색 안녕 얘들아, 빨강이야. 나는 반대팀이란다. 고장난 장난감은 버려도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반대팀인 나에게로 오면 돼. 이거는 고장난 장난감은 버려도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어디로? 빨간색. 반가워 친구들아. 나는 노랑이야.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알쏭달쏭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나에게 와주면 돼.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알쏭달쏭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무슨 색? 노란색. 자, 토론 노래를 부르고 이동해 보세요. 생각했어요? 네.
자, 이제 토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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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신호등. 자, 여기서 선생님, 제가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게요. 꼭 유념하십시오. 여기 선생님 보시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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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이 노래 아시죠? 거기 이제 계산을 했어요. 초록 신호등 하고, 초록색이들이 먼저 움직이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여기는 이미 아이들이 6, 7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충분히 이동은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좋아하는 친구 따라가요. 또 선생님 반은 이미 서열화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나름 똑똑하다, 칭찬 많이 받았던 아이들 생각이 저 아이 따라가면 선생님이 뭔가 항상 칭찬했거든요. 그럼 자기는 그쪽으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리에서 노래 부르고 동시이동.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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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신호등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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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신호등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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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신호등 랄라랄라 신호등 토론하고 동시에 하나 둘 셋 이동해 보세요 할 때 중요하게 뛰지 않게끔 우리 나비처럼 사뿐사뿐 조심해서 걸어가 보자 하시고 자리 앉고 난 뒤에 팻말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여기 이제 세 가지 약속을 얘기를 하거든요. 잠깐만 보세요. 그때 지켜야 할 세 가지 약속을 따라해보자. 자, 우리 토론하기 전에 지켜야 될 약속 세 가지죠? 같이 여기 나오는 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 잘 들어요.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요. 두 번째 약속. 순서대로 말해요. 세 번째 약속. 한 가지씩 말해요. 이유는 한 가지씩 말해요. 잘 생각했죠?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초록 찬성. 다 같이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해보자. 자, 우리 초록색 신호등 친구들만 따라해주세요. 예, 저는 고쳐서 가지고 놀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난감을 고쳐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면 우리 팀의 입장을 다 같이 한번 외쳐보죠. 초록색 신호등. 그럼 만일에 우리가 7세면 이게 선생님 교수자료 따로 있다 그랬어요. 제가 보여드린다고 뗐는데 여기 우리가 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7세 보세요. 자, 끊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휘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올바른 문장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줘야 되니까 긴 거는 한 번에 못해요. 특히 만 3세는 더 쉽게 하는 방법 조금 이따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끊으셔서 저는 하죠. 아기들이 동물원에 사는 동물이 그러면 동물원에 사는 동물이 그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7세는 되도록이면 생각합니다까지 다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문장의 구조를 이 아이들은 좀 익숙하게 익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언어학자들이 아이들의 어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24개월을 기점으로 잡고 36개월까지 폭발적인 성장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올바르게 쓰는 습관을 들이면 되는데 길면 만 3세는 안 되니까 요 조금 이따 다시 안내드리고 우리가 만 5세 정도 되면 이건 습관 들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 같이 외쳐준 후에 친구들 한 명씩 순서대로 아까 제가 설명서두에 조금 전에 드렸듯이 먼저 미서부터 일어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엄마가 꼬리도 아, 목걸이도 망가질 때 고쳐졌으니 귤이 목걸이도 그랬으니까 이제 고쳐 사용된다고 생각해요? 자, 요 순서대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성, 반대, 중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다 보시면 돼요. 전체 영상 로그인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친구 앞에 친구 얘기를 따라해요. 어떻게 해요? 정상입니다. 처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미 앞에 줄을 한 줄기차 서죠. 그때는 우리 맨 앞에 서는 친구들이 나름 우리 반에서 좀 목소리 큰 아이들, 또 똑똑하다라고 선생님한테 칭찬 많이 받은 아이들이 1차적으로 맨 앞에 서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7세 같은 경우에 선생님 찬성, 나는 동물원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생각해요. 수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이 칭찬. 왜 그 아이 생각은 허용해야 돼? 수의사 선생님이 있대. 멋진 생각이야. 잘 말해줬어. 했다고 칠게요. 두 번째. 자, 보세요. 두 번째가 자기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있기는 했는데 맨 처음 얘기한 아이가 자기 생각 얘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 멋진 생각이에요. 칭찬했어요. 야, 저게 정답이구나 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 따라간다 그러면 두 번째 정도, 한두 명 정도는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 괜찮았어 하고 갔지만 계속 우리 반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찬성이 10명 갔는데 이 아이들 또 맨 처음 얘기한 아이들 똑같이 얘기한다면 한 2명 정도까지 하고 그러면 딱 끊으셔서 어떻게 지원아, 그런데 동물원에 살면 초록색 친구라면 또 다른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 질문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생각을 하겠죠. 그 순간 내 눈 움직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때 앞에 친구하고 조금이라도 그죠? 약간의 단어와 문장이 달라져도 우와 멋진 생각이었다. 기발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 아니 빨강을 선택을 했는데 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6세도. 5세는 조금 다를 거니까 있어 보세요. 얘가 숲이 더 좋다고 갔어요. 빨간색.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너무 자유로워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자유로우니까 똑같은 얘기 나오면 선생님들이 우리 반 아이들 왜 이럴까 고민하지 마시고 한 2명까지 인정. 자유로우니까 그래. 너무 멋지다. 너무 창의적이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딱 끊으셔야죠. 똑같이 나오면 어떻게? 숲에 살면 또 다른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 생각할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는 지금 첫 토론이에요. 오늘 지금 교육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나는 디베이트 토론 우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시면 제일 첫 번째 아이들 생각을 말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첫 수업은 내가 결정만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이미 그래서 이거 활용하셔서 적으시라 그랬죠. 찍어 놓으시면 되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냈어요. 효능감을 경험해 봅니다. 두 번째 먼저 이거 참 제일 처음은 항상 결정 다 멋지게 잘 이뤘어. 맞는 결정 틀린 결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결정은 존중받을 만해요. 그대로 가시고 세 번째 수용 받았어요. 내가 이런 말을 될까 안 될까가 하다가 마음이 콩닥콩닥 거리는데 내가 정말 자기들 용기를 내서 했는데 선생님 볼 때는 말도 안 되더라도 멋진 생각을 잘 말해줬네 하는 순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 수업에는 우리 선생님은 나를 믿어줬어.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선생님 정말 너무 내성적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 처음부터 이게 다 잘 안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결정을 일단 했는데 말을 잘 안 해요. 무조건 그냥 잘 모르겠어요 하면 그렇게 하세요. 정말 내성적인 아이들. 누구누구야. 나연이라고 볼게요. 나연이는 그럼 오늘 우리 반 친구들이 했던 얘기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 이야기가 있었어. 얘기하세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 한다거나 네 하면 누구 얘기했어? 나는 현우요.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손가락을 가리킬 수도 있죠. 그러면 현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현우가 했던 얘기를 상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대신 칭찬해 주세요. 너무 뭐요? 다른 친구 얘기도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경청을 잘했다는 거죠. 그럼 경청왕으로 이럴 때는 선생님이 좀 업 해두셔서 우와 나는 경청왕으로 온 선생님이 인정해주겠어요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요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토론은 이렇게 출발하세요. 첫 토론 그리고 저희가 4월도 신호등이거든요. 그때도 해보시고 저희가 4월 말에 다른 토론법 바뀔 때 또 다른 팁은 그때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한꺼번에 알려드리면 선생님은 혼돈되니까